자, 계속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부당이득금이라고 해놨네. 민법 제 103조에 따라서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개념이 무엇인지, 경제력의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는 이렇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갑질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간에도 하청업체한테 갑질을 하는 경우죠. 자, 경제적 지위에서 이게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도 약정에 그 기인한 것이라도 103조 위반되어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이 말인 거죠.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질해가지고 막 이게 기본적인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까지 하청업체한테 떠넘긴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동반자적 관계를 가야 되는 거죠. 얘가 여기 있네요. 갑 주식회사와 대출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갑회사가 을 회사에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출 업무 등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탁업체네요. 갑 회사가 알선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에 갑회사의 알선을 통해서 체결된 대출 약정에 관해서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갑회사가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 취지로 사는, 이거는 문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불공정 계약도 여기 보면 반사회적 반사회 질서 행위의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 부분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1인의 토지 등에서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이게 쪼개기로 해가지고 있죠.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에 뭐 1층에 마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마트에 있는 소유자가 이게 50억 주고 샀다. 그런데 이 마트하고 포함해서 아파트 전체 단지에서 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쪼개기를 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호실당 한 쪼개기를 딱 기준에 딱 맞춰서 쪼개기 하면 여기 뭐 한 프리미엄 붙고 하면 한 5억에서 이렇게 지금 10억 정도 이렇게 가져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분은 좀 말이 50억으로 샀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적어도 뭐 150억으로 팔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3배 또는 2배 뭐 이런 것 때문에 쪼개기 하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죠. 쪼개기가 뭐 할 수 없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쪼개기는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지금 쪼개기를 했던 부분에 사는 부분은 여러분 조심해서 한번 매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갑 주식회사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환승 요금 할인이라든지 청소년 요금 할인을 시행한 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면서 경기도지사와 그 광명시장에게 보조금을 지급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갑회사와 광명 시장에게 둘 다한테 보냈다는 거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갑 회사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해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 안 해줄 수도 있지.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인 거죠. 취지로 통보한 사안에서 경기도지사의 위통부는 갑회사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항고 대상이 처분이 되는지 이런 부분인데, 이 과연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좀 엄격하게 그 봐야 되기 때문에 의견 사항으로 안 된다 뭐 이런 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한 거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의견을 포명했다 정도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및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 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인데, 자, 개업중개사, 공인중개사에게 그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 구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에 말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서는 여러분들 뭐게 되겠습니까? 개업중개사가 보존하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뭔 거죠? 실제 그 거래가 되는 그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요거는 지우고 요 밑에 한번 볼까요? 쭉 보시면 그 설명하고 여기 쭉 보시면 어때? 규정 고려하면 그 중개사법의 거래 당사자의 교부하는, 그렇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죠. 뭐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조세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봅시다.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으로 구상속법이라든지 정려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려세 과세가의 불사리 반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그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뭐 이거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불사리 반도 초과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용으로
처리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부분까지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외에는 그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부분이 불산입 이렇게 우리가 회계에서 이야기를 하거든. 회계가 아니고 그 세법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 부분입니다. 확인 대상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에 적용 근거가 된 공지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 실시 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게 그 상표라든지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도 특허라든지 실용 신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도회 같은 경우 우리가 사업자분들께서는 그 변리사분들한테 일단은 그 대부분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는 나중에 그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특허 부분에 관해서는 뭐 간혹 이게 모르고 하신 분들은 극히 드문 것 같은데 이제 주택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할 때 변호사분들한테 좀 미리 찾아가서 뭐 자문을 좀 구해서 계약서를 좀 보여주고 이렇게 했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조금 돈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형사사건입니다. 정식 재판 청구서 뭐 약식 벌금이 나왔다든지 하면 그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 날인이라든지 서명이 없음에도 이게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했다. 법원 주사께서 이게 보정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로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법원 주사께서 또는 주사법께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각 결정이네요. 이때 적법한 정식 재판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에 구제 방안은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원심 결정에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 뭐냐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봅시오. 적법한 정식 재판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을 넘겼으므로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중요한 거죠. 청구 기간 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때 해당한다라고 이때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정식 재판 청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 이렇게는 정식 재판 청구 권리에 대한 회복을 청구합니다. 이 말이네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냐면 추징형의 집행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추징형의 수요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고 수용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했으나
그 집행불능이 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파산 신청이나 그 회생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겠죠. 그 채권 압류가 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 이미 발생한 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하는지, 소멸하지는 않죠, 그렇죠?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및 채권 압류의 집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렇죠? 비압류 채권이 법률상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적시 항고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넘어가도 되겠죠, 이 부분은. 자, 요거는 변호사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요 스토킹 관련된 거네. 아이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 조치 결정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연장 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해당 잠정 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기간 내에 연장 조치 연장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청구해야 되겠죠.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 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과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재발 우려를 해서 법원이 기존에 내려진 잠정 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 범죄 사실과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 금지 잠정 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잠정 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 횟수라고 해놨는데 횟수는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요거는 우리가 한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세 번째 건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이제 끝난 것 같아. 횟수가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서 기존에 내려진 잠정결정 당시 스토킹 범죄 사실과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2개월의 범위네요.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한정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여기까지 4월 1일자 판례 공부를 한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 상식 차원에서 우리가 좀 한번 이게 독서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했던 것을 한번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 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4월 15일자 5월달 거는 좀 시간 될 때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